하루 평균 19억 명의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 음료수의 유일한 라이벌은 물이라고 정의될 정도죠. 실제로 물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하루에 5캔을 마실 정도로 좋아하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35년을 보유한 그 주식,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우리에게 워낙 친숙한 브랜드고 만들어진 지도 140년이나 되었다 보니 그만큼 이상한 소문들도 많은데요. 콜라에 코카인이 들어있다든지 원래 음료가 아닌 약이었다든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업계 1위라도 모두가 좋아하는 음료에서 몸에 안 좋은 음료라는 인식이 생겨서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 또한 존재하죠.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코카콜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다음 인수는 코카콜라고 다시 코카인을 넣겠다 이렇게 트윗한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에는 원래 코카인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건 유명한 거짓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에는 안데스 산맥의 원주민들이 2000년 넘게 씹거나 차로 마셔온 코카 잎의 추출물을 넣긴 했지만 당연히 진짜 코카인을 넣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코카콜라는 19세기 말 존 펜버튼이라는 의사가 발명한 음료인데 당시엔 약으로 판매되었죠. 이 시기의 미국은 탄산수가 대중화되어서 탄산수 분수가 약국에 있었고 강장제이자 소화불량 치료제로 팔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오렌지나 체리, 레몬 등의 향을 섞어 팔기도 했어요. 펜버튼은 여기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당시 새로운 약효가 있는 걸로 이름 높았던 안데스산 코카잎과 아프리카산 콜라너트의 추출물을 넣은 탄산수를 팔기로 한 거죠. 코카콜라라는 이름도 이 두 추출물에서 따온 거고요. 그런데 콜라너트가 굉장히 떫은 맛이 나서 이 맛을 가리려고 설탕을 넣었고 이게 1886년 코카콜라의 첫 탄생이었죠. 물론 이때의 코카콜라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걸 지금의 방식으로 바꾼 건 코카콜라를 만든 펜버튼이 병에 걸리고 나서 에이서 캔들러라는 지역 약품 도매상이 코카콜라를 인수하면서부터죠. 이때 코카인의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캔들러는 코카 추출물과 또 애매한 맛을 내던 콜라 추출물을 거의 넣지 않는 레시피로 바꿨습니다. 더 나중에 가서는 이 두 가지 성분을 아예 빼버렸고요. 그리고 당시 펜버튼의 레시피가 애틀랜타 지역에 유출돼서 유사품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비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코카콜라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했죠. 라벨에서 이름 대신 숫자를 붙여두고 이를 혼합해서 7X란 이름을 붙입니다. 흔히들 코카콜라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2~3명밖에 없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신화죠. 코카콜라가 약에서 음료로 바뀐 것도 바로 이 사람이 일으킨 변화입니다. 원래 코카콜라는 소화불량 해소용이자 숙취 해소용으로 많이 팔렸고 광고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성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어도 약 같아서 꺼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과감하게 약의 이미지를 주고 음료로서 판매한 거죠. 덕분에 코카콜라는 대중성을 확보했고 이후 미국 전역에서 팔리는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코카콜라를 미국 전역에서 팔 수 있었던 건 혁신적인 시스템 덕분이었죠. 바로 보틀링 시스템입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원액을 탄산수 분수에 섞어서 잔이나 병에 넣어서 판매했는데요. 이게 장거리 운송 중에는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였죠. 그래서 캔들러는 코카콜라의 판매 지역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다른 사업가들이 찾아와서 다른 지역에 코카콜라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원액을 보내주면 자신들이 그걸 탄산수와 섞어서 병입을 해서 판매하겠다고요. 즉 본사는 지역에 원액을 보내고 그 지역에서 보틀링 업자가 탄산수와 정해진 비율로 섞어서 병에 넣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희석한 코카콜라를 본사의 공장에서 지역으로 운송할 때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었죠. 바로 이 점 덕분에 코카콜라는 20세기 초에 글로벌한 확장을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으로 거듭난 겁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콜라가 확산된 덕분이죠. 만약 병에 담긴 음료를 운송하는 거라면 대서양을 건너서 전선으로 보내는 동안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액만 운송하고 현지에서 탄산수와 섞을 보틀링 공장만 만들면 되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가 전 세계 어디든 군복을 입은 미군에게 코카콜라를 병당 5센트에 팔겠다 이런 정책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죠. 그리고 이 발언을 본 아이젠하워가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300만 병을 주문합니다. 여기서 미국 내에서 시도했던 보틀링 시스템이 해외 수출이 이루어졌죠. 미군 점령지에 병입 공장을 세우고 코카콜라에서 원액과 생산 인력을 보내서 월 600만 병씩 미군에게 공급했거든요. 덕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 측을 승리로 이끈 명장 게오르기 주코프 원스도 미군으로부터 코카콜라를 모두 공급받을 수 있었죠. 이게 대단한 게 소련에서 미국의 음료를 마시다 적발되면 자본주의에 물든 변절자란 빌미로 숙청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미군에게 요청해서 전후에도 보드카 병에 담아 밀반입했던 거예요. 그렇게 코카콜라는 미군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곧 미국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인들이 코카콜라의 맛에 푹 빠져버립니다. 코카콜라가 진정 날개를 단 것은 바로 패스트푸드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덕분이었죠. 50년대부터 맥도날드나 KFC 같은 기업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음료로서 코카콜라를 보급했는데 특히 맥도날드와의 계약이 코카콜라의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햄버거를 포함한 패스트푸드와 코카콜라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으로 엄청난 인기에 팔려나갔거든요. 또 패스트푸드의 세계화와 함께 코카콜라 또한 전 세계적인 음료로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카콜라의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중반 이후부터죠. 70년대부터 미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설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설탕이 비만의 원인이자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가 나왔는데 코카콜라에는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펩시의 성장세 또한 부담이었죠. 원래는 코카콜라의 라이벌로도 못 불리는 기업이었는데 70년대를 시작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다가 결국 코카콜라의 라이벌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특히 75년에는 펩시 측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광고를 만들었는데 다들 펩시가 더 맛있다고 해서 당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주는데 성공했죠. 코카콜라도 이걸 보고 자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요.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코카콜라 본연의 맛을 포기한 뉴코크를 출시하기도 했지만 아주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코카콜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게 코카콜라의 맛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오리지널 코카콜라를 재정비하면서 소비자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으나 확실한 건 점점 자신들의 영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죠. 이 때문에 코카콜라는 비탄산음료 부분을 강화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원래 코카콜라가 약하기도 했고 게토레이나 트로피카나 같이 경쟁력 있는 비탄산 음료에 주력했던 펩시코에게 밀렸죠. 물론 코카콜라 측도 미니메이드가 있지만은 트로피카나에 비하면 열세고 90년대에 개발한 파워에이드도 게토레이에 비하면 2, 3위 브랜드죠. 결국 이러한 부분이 2000년대 이후 두 기업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지는 요인이 됩니다. 코카콜라 라인업에서 대체당을 활용한 라인업 개발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게 된 것도 이러한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미 82년부터 코카콜라 라이트를 출시할 정도로 일찍이 관심을 가졌고 2005년에는 아예 설탕을 빼고 대체당만 넣은 코카콜라 제로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리뉴얼을 시행한 결과 지금은 코카콜라 제로도 꽤 맛있다는 평을 받고 인기리에 팔리고 있죠. 코카콜라 컴퍼니의 성장세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력 상품인 콜라에 대한 소비와 소비자들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으니까요. 그나마 제로가 부정적인 인식을 덜어주고 있는 정도죠. 하지만 코카콜라만큼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도 드뭅니다. 사람들이 예전만큼 콜라를 찾지 않아도 그건 코카콜라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참는 것 때문이거든요. 현재 코카콜라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죠. 작년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을 불러온 상황입니다. 덕분에 매출과 이익률은 더 높게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높아졌죠. 또 다른 점은 바로 코카콜라 제로에 사용되는 대체당 감미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죠. 작년에 WHO에서 대체당의 위험성을 지적한 이후 논란에 불이 붙은 상황이니까요. 향후 코카콜라가 이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앞으로도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워렌 버핏이 사망한 이후에도 버크셔가 코카콜라를 계속 보유할 것인지도요.